중용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용이 책 제목이면서 안에 변화들은 또 군자는 군자지 중용냐와 소인지 반중용냐라고 나오거든요. 군자의 중용과 소인의 중용에 반하는 것. 군자지 중용냐는 군자의 시중용. 군자의 중용이라는 건 뭐냐? 군자이면서 중의 상황에 맞게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책 이름이면서 내용입니다. 중용은 책 이름이면서 내용이에요. 중용의 내용을 글로 써놓은 게 중용이라는 책입니다. 크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중과 용을 체와 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중을 체로 넣는 방법이 있고 용을 용으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저는 중용하고 주역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연역직관이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중용에 보냐 그러면 아니 주역에 보면 이 중을 표현할 때 중정지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정지중. 이것은 뭐냐면 늘 변치 않고 알맞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냐 그러면 하, 상, 중 이렇게 됩니다. 여기 또 하, 상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것들이 하나의 구성 요소고 만나의 구성 요소 두 개가 못해서 하나의 상황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공간적으로 보면 하, 상,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중이고 이것도 중입니다. 여기도. 근데 여기에 위치에 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걸맞는 능력, 그 다음에 식견,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1, 2, 3, 4, 5, 6 숫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 3, 5는 홀수고 홀수는 주역에 구호를 하면 양입니다. 그 다음에 2, 4, 6은 주역으로 하면 짝수고 구호로 하면 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덕이 양, 이런 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전체로 놓고 지위로 봤을 때는 이건 덕이고요. 지위로 봤을 때는 여기는 처음이겠죠. 여기는 두 번이고 3, 4, 5 그 다음에 끝이잖아요. 위치적으로 했을 때는 상하고 시기적으로 했을 때는 초종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같이 만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언어는 평면이라 다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는 밑에다가 시간의 관점인 초를 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는 그러면 공간의 관점인 상을 썼어요. 그럼 당연히 초에는 하라는 공간이 그 다음에 상에는 시간이라는 종이 들어있습니다. 만나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주요는 철학이에요. 이걸 읽어낼 힘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음은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이게 덕으로. 그러면 음자리니까 이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끊어진 거에 와야 되잖아요. 이게 중은 되기는 하지만 음은 음자리에 와야 되는데 음이 안 왔기 때문에 이건 정이 아니라 부정이에요. 그러죠. 가운데 자리는 차지했는데 음이 음자리에 와야 되는데 양이 왔습니다. 부정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이거 하나 그러면 이것은 정은 정이죠. 양이 양자리에 왔으니까. 근데 하니까 부중이. 중과 정을 다 갖추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양이 양자리에 왔으니까 정은 정이로되 상이니까 부중입니다. 이것은 아예 음이 음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부정이고 또 하니까 부중이에요. 근데 여기는 음에 양이 왔으니까 부정입니다. 또 상이니까 부중입니다. 부정, 부중.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양이 양자료 때문에 정이고 또 가운데 왔잖아요. 이제 중정이. 이 6개 중에서 여기 하나만 중정이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는 중은 될지언정 부정입니다. 여기에는 정은 될지언정 부정입니다. 아니 부중입니다. 여기에는 아예 부중부정이에요. 이 중과 정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이 중은 이 관계론이기 때문에 이 관계의 실상을 나와 시공간과 상대와 만나는 이들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을 능력이 중이에요. 그 다음에 정이라는 건 뭐냐? 그 공간 속에 이 사태 속에서 나의 처지를 정확히 읽어내서 옳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정이에요. 관계의 능력, 그 다음에 각자 홀로의 능력. 그렇게 되냐 그러면 이것은 변치 않는 원리를 파악했을 때만 되지. 변치 않는 원리, 그 다음에 상황성을 파악했을 때만. 그런 중이 있어요. 그건 체예요. 나와 우주, 나와 타인,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것, 이게 중정지 중이에요. 중은 중이래요. 그래서 채로 이것을 놓냐 그러면 중정의 중을 원리와 상황을 관통하는 그 중을 용자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여러 것이 나오는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정상용이라고 나옵니다. 정, 변치 않는 원리. 항상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이라는 건 떳떳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에. 떳떳하다, 일상적이다. 그 다음에 용이라는 것은 쓸 용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건 중과 용을 중에다가 채를 두고 용에다가 용을 둔다면 채, 중을 쓴다. 중으로 살아라. 이게 중용이에요. 근데 이 중에는 중정의 중뿐만 아니라 시중의 중이 있습니다. 시중의 중. 이것은 중이라고 돼. 이건 중이면서 정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중은 중인데 부정이에요. 근데 이 전체를 읽어낼 수 있냐 그러면 나도 그 전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조율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전체를 읽어내냐 그러면 주제 파악을 하니까. 그래서 근데 나는 읽어내는데 내 주제 파악은 잘하는데 전체를 못 읽어요. 그러면 고집 부려서 실수할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중이에요. 상황에 맞아떨어지게 실천할 수 있다. 이게 시중이에요. 이 중은 중이로되 중정의 중과 시중의 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중은 용이 시중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뭘로냐 그러면 정으로 해요.
항상 올바르고 떳떳한 그것을 사태마다 알맞게 처리 나갑니다. 이 중용을 여기다가 채로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다 용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게 되는 간에 결론은 같아요. 도대로 살자는 거예요. 도대로.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 이 관점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이 관점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채용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이걸 정리해버렸습니다. 뭐 치우침이 없다, 뭐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가 이 정의예요. 그 다음에 이 체에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과불급이 없다. 이게 바로 용이. 과불급이 없다는 것은 사태에서 맞게 실천하는 거니까 바뀌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체를 말하는 거예요. 과불급이 없다는 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채용이라는 철학 개념으로 말했고 이제 줄을 보시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했지만 이 두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걸 마지막으로 종합하냐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채용으로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용 이꼴 시중이에요. 중용한다는 것은 시중한다는 거고 시중한다는 것은 원칙을 실천한다는 거고 상황에 맞는다는 것은 원칙대로 한다는 거고 원칙대로 하면 상황이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로서의 중용을 설명할 수도 있고 용으로서의 중용을 설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채용은 둘이 아니니까 중용 이꼴 시중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중용의 뜻을 지금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를 제가 했네요. 중용에 대해서. 첫 번째는 채용으로 나눴다가 세 번째는 채용을 같이 하는. 그래서 중용육골 시중요, 시중육골 중용이다. 선생님 저는 비교가 너무 낯설어서 그게 지금은 어렵습니다. 예. 저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해졌어요. 딱 정해진 거예요. 예. 상중하는 위치의 문제니까. 근데 저 걔는 이렇게 긋는 거는 그냥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몇 번 이렇게 접해보고 하냐 그러면 조금 더 소홀하죠. 저게 이제 그 원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조역하게 되면 그 원리론을 먼저 한 몇 개월 합니다. 짝수가 예. 0일 것 같은데. 왜요? 짝수가 음이잖아. 글쎄 짝수가 음이라고. 양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음이라는 것은 멈춰 있는 거고. 그러면 짝이라는 것은 둘이 있다는 거예요. 콜이라는 거 혼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가 둘이 있어요. 그럼 우리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혼자 있으면 길을 쓰고 짝을 찾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양동, 그 다음에 홀, 양, 기양 이렇게 됩니다. 이치 합당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양이고 이렇게만 배웠지.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확실하게. 그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천과 인을 다 설명하는 거니까. 어떨 때는 천으로 설명할 때도 있는데 이해가 떨어진다 그러면 인간의 문제로 설명하면 쉽고 인간의 문제로 했는데 잘 안 되면 천의 문제로 하나를 가지고 왜 동시에 천인이 늘 있으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주역이 이제 큰 학문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특히 초중상은 밑에 거 맞는데요. 예. 그 다음에 상중 아니 하중상 밑에서 하중상이 아니라 선생님이 잘하시죠. 밑에서 그러니까 상중하 상중하. 예, 그러니까 이걸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묶음을 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낱낱이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지만 이렇게 보면 또 낱낱이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럼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또 밀고 당기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또 끼리끼리 맺어자잖아요. 방식이 여러 개 나와요. 하는 하끼리, 중은 중끼리, 사는 사끼리. 초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봐요. 1학년 끼리.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서로 저희들끼리 놀지만 또 이 관계를 맺어놓으면 일끼리 작동해요. 왜? 막 들어갔기 때문에 낯섦과 두려움과 설렘이 있거든요. 빗자루로서요. 애완이. 거기를 공감을 해요. 그다음에 중 2학년끼리 여기 끼어가지고 이거 최고 학년으로 마일을 떠나가지고 여기 안정된 세계를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되니까 그게 통해요. 이게 형의 세계와 그다음에 이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또 이제는 이렇게도 지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띄어서도 만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이 주변하고 어울립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가리, 요렇게 나가리, 이렇게 나가리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 중, 상,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대1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1대 다의 관계지. 1대 다의 관계 속에서 1대1이라는 하나의 관계론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1대1로 놓고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긴팔 입고 오는 게 우주랑 관계 속에서 긴팔 입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옷장에서 이놈이 있으니까 이놈이 입고 왔다고 생각이 더 있을 거예요. 주역을 보면 눈이 이렇게 안목이 커진다는 게. 짝대기 6개 근 게 그게 중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전혀 그냥 짝대기를 그신 거예요? 근데 이 짝대기가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중을 설명하시는데 왜 이 짝대기 6개를 그신 거예요? 네. 근데 이 주역 괴를 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중용을. 중의 의미가 6개 저렇게 생겼다는 예. 거예요? 아, 중이라는. 아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또 제일 마지막이가 화수미제거든요. 요렇게도 생긴 것도 있어요. 이런 짝대기가 8개가 있어요. 짝대기가. 그래서 8개라고 해요. 이게 천과 인을 설명하는 기본 재료가 8개예요. 근데 그 8개를 더 축소시키냐 그러면 2개로 축소돼요. 2개로 하면 뭘로 축소되겠어요? 일단 모양으로만 봤을 때. 그렇죠. 짝대기가 이어진 것과 짝대기가 끊어진 2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들은 어떤 존재의 모습이니까 결국 하나로 또 국한돼 버려요. 하나가 둘이 셋이 여섯이 64. 64 곱하기 6 하면 384. 또 64 곱하기 64 하냐 그러면 무한대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게 원리 하나가 만사만물로 적용되는 거죠. 만사만물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니까 이렇게 원리를 들으면 파악이 쉽다는 거예요. 그게 주역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부정이에요. 다 부정이잖아요. 1, 3, 5에 양이 와야 되는데 음이 왔습니다. 2, 4, 6인데 다 양이 왔잖아요. 이게 싹 부정이에요. 일단 이것만 봐도 갈팡질팡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이런 짝대기로 그냥 설명해 버린 거예요, 세상들. 이게 미제거든요, 그래서. 미제. 건널 절정입니다, 성공할 절정. 정이 아니니까 아직 성공 못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전부 다 부정하면 극적반으로 정을 찾아야 돼 있어요. 5개까지나 그럼 아직까지도 헤맬 수 있어요. 싹 부정이니까 극적반으로 기재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변화상이니까. 기재는 미제는 기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기 되어 있는 또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것은 1, 3, 5 전부 정이죠. 2, 4, 6이니까 전부 정이잖아요. 이것은 기재예요. 이미
성공했다. 건너버렸다. 근데 급직방위로 다 이미 건넜으니까 변화가 없다면은 이게 되지만 이것은 미제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기를 종란이에요. 처음은 성공, 적으로 됐으니까 좋지만 나중에는 부정으로 바뀌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것은 처음에는 다 부정이지만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정으로 가니까 좋아요. 이게 관계론이에요. 변화다. 근데 1대1 관계를 보면 미제는 무조건 안 좋고 기제는 무조건 안 좋게 되어 있어요. 이 주역의 논리를 한마디로 변화의 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변화에는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을 전체를 파악하는 힘, 집중. 그 다음에 자기의 그것을 읽어내서 알맞고 딱 떨어지게 실천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중용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경 1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렇게 같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경 1장은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경 2장부터는 이게 강론이기 때문에 경 1장만 잡아버리면 쉽습니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